한 분 어디 가실 거예요? 곧 옵니다. 저번에 영상 봤는데 굉장히 잘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영호는 좋은 친구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인테리어 공사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공사 대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이 관련해서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원래 인테리어 계약 자체를 좀 금액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하셨어요. 한 1억 원 정도로 하셨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추가 공사금을 요구했어요. 그걸 요구하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럼 약정과 다르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못 줍니다 해갖고 결국엔 공사가 중단됐어요.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런 거죠. 이게 추가 공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는. 이거 이런 공사들을 내가 했고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안 받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계약서의 문구로 너무 명확하게 추가 공사 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를 요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다 자재비나 노무비 이런 걸 정해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의뢰인들께서는 물어보세요. 이거 소송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대답을 드리는 거는 언제나 소송 전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7천, 5천, 3천 뭐 되게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성고라고 해서 완성된 것만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금액을 산정을 하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결을 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제 내용증명을 쓰는 거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처음에 공사 대금을 잘못 책정해서 이제 업체 측에서는 공사 대금을 추가로 납부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있고요. 혹은 업체 측에서 공사할 여력이 더 이상 안 됐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도 이제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이 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저희가 해결하는 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전 공사를 하면서 큰 하자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메꾸다가 우리한테 받은 돈을 거기 쓴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공사 중단이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게 뭐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아무래도 서로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뒤에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긴 해요. 이렇게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 문제 자체도 안 생기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을 잘하는 거죠. 가장 처음에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공사 대금이나 그리고 공사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책임 여부를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 계약서 작성을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건들을 명확히 써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명확하게 자기가 약속을 하겠다는 의미,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받아야 되는 돈 또는 견적을 낼 수 있는 금액 이런 걸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공사가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지 뭐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넣었냐 안 넣었냐 라기보다는 이 업체의 애티튜드와 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업체를 고르는 기준부터. 그렇죠. 사실 업체를 잘못 고르면 그 다음은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첫 촬영을 하신 신영 변호사님 첫 촬영 소감은 어떻게 되세요? 저번에 영상 봤는데 굉장히 잘해주셔서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아직은 제가 후배니까 이 부분에서는 자, 영상 곧 편지 따라잡겠습니다. 황유준 변호사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야, 유준 변호사님. 야요? 제가 여기 사무실인 줄 알고. 유준 변호사님. 심하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늘 잘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뵐게요. 대표님 변호사님은 오늘 변호사님은 처음 촬영하셨는데 다른 점이 있으셨나요?
아, 영호는 좋은 친구입니다. 넘어갈게요. 인테리어, 부동산, 민사 다 알려드릴게요. 하고제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게 제일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아, 그다. 아, 예. 좋아요.